본 영상은 영상 출처 어게인시라소니 TV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신 촬영본을 사용 허가를 받고 제작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개인 촬영본이다 보니 주변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작을 수 있으니 이어폰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두 지금 이제 전우원 씨 이제 소개를 하면 항상 아직까지는 전두환의 손자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전두환의 손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혹시나 단 한 번이라도 조금 내가 전두환의 손자다 이런 부분들로 뭐 본인이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뭐 자랑스럽다고 얘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이렇게 느끼셨던 적이 한 번이라도 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전두환의 손자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숨고 싶다는 생각에 지냈어요. 전지훈 씨가 이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거 관련돼서 뉴스에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을 때도 이제 지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제가 누군지 알아보셨고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고 또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가도 공개적으로 이제 비속어를 사용하시면서 안 좋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고 뉴스를 읽어봐도 댓글창에 그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아가지고 항상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살기 위해서 제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가 있다면 저도 이제 금융이랑 경제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던 나라여서 그래도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해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공이 국민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도자 한 명한테 좀 간다는 것이 되게 좀 아쉽고 죄책감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이렇게 떳떳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요. 실례지만 우원 씨가 몇 년생이시죠? 96년생. 96년생이시니까 아마도 80년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할아버지의 덕을 직접적으로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뭐 90년대 들어서는 전두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미 사회적인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악업만 물려받은 셈이 되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하기에도. 근데 지난번 이제 저하고 인터뷰할 때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SAT 그 준비를 위해서 잠깐 이제 귀국해서 같이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두환 살인마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한테 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전우환 씨는 거꾸로 전두환 살인마라고 한 얘기를 해준 친구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심경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 친구가 같은 학원에 있는 친구가 전두환 살인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고마울 수 있을지.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린 마음이었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친구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제가 정말로 올바른 사상과 진실을 알 수 있게끔 계속 옆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주변에 그냥 너 할아버지 잘했어, 너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 이런 말들만 해주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저도 항상 그냥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뒤에 숨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살았을 텐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 옆에서 제가 그 당시엔 좀 듣기 힘들더라도 그렇게 진실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고통 속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물론 이제 좀 이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그 박정희 씨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및 또 그 딸도 대통령을 한 차례 지냈다가 쫓겨났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어떤 평가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어떤가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전우원 씨가 여기 더 탐사에 올 때 그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는데 만류한 이유가
뭔가 더 탐사해서 뭔가 이 근거가 없는 얘기들 많이 부풀려서 얘기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님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질문해 주세요 이랬거든. 그래서 오늘 사실 가능한 팩트 위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인물을 가장 가까이서 가족으로서 지켜본 사람의 그 전두환과 나눴던 대화는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좀 사료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전두환 씨를 한테 물어봤던 것은 본인의 생각보다도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그 조금 더 생생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때 전두환 씨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눴던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제 본인의 기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았는데 왠지 모르지만 말을 굉장히 아꼈다 그렇게 얘기했고 김재규에 대해서는 멍청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바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하면서 박정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뭐 나로서는 왜 그랬는지 그 뭔가 그 감은 좀 온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왜 그 할아버지가 박정희를 좋아하면서도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아꼈을까요? 저도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모르죠. 진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의아했습니다. 네, 말을 듣기로는 정말 두 분 관계가 정말로 친밀했고 정말 아버지 아들 같은 관계였다고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했을 때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근데 실제 이제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항상 이제 그 본인이 아버지다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건 들은 적 없죠. 뭐 이순재 씨가 항상 하신 얘기였지만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일요일마다 매 주말마다 무조건적으로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5.18 관련돼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5.18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를 안 했군요. 네,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항상 궁금함이 있고 저도 진실을 알고 싶고 그냥 가족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면은 항상 조금 불친절한 말투로 대답을 하시고 감히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보냐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시고 항상 대화 주제를 넘기시거나 항상 하시는 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은 이제 회고로 쓰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봐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죠. 아, 회고록 있으니까 이거 말하고. 집안에서는 금기어가 5.18하고 박정희 뭐 이렇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뭐 말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그게 금기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그 할머니 이순자는 그 5.18 본인이 직접 이제 뭐 회고록 우리 전두환 씨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5.18 회고록 전두환 이름으로서는 5.18 회고록이 이순자 씨가 그 사실은 집필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백탐사 계실 때부터 이제 저희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할머니가 쓰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또 아무래도 책이 출판되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 친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겪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친할아버지를 하신 말을 대변한다라고는 저 스스로 좀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가족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뭐 이제 민주주의의 그 아버지 뭐 이렇게 지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순자 씨도는 그 직접 회고록을 집필할 정도면은 뭔가 할아버지나 아니면 5.18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좀 합리화해서 우리 전원 씨를 좀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좀 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회고록과 함께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얘기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아, 사실보다 믿고. 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이제 무기를 들고 이러는 하나의 폭동이고 북한군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갑차나
가민 소총이나 이런 거를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았을 리가 없다. 또 학생들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때 저희 전쟁의 역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달리 이순자 씨는 5.18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한 2번 정도 그 기자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전 그때 너무 연락을 많이 한 70분 정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2군데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질문이 제가 이순자 할머니가 집에서는 무조건 시키는 이순자 할머니가 시키면 싫어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러한 존재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뭔가 이순자 할머님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러나 억압되어 있었던 본인의 얘기를 얘기를 하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말들이 많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봤던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탐사와 함께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되게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셨죠? 굉장히 더 탐사 질문이 유니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저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영감이 떠올랐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걸 생각나게 해줘서 이거 질문을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치과 의사 부분이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그 치과 의사는 그 저희 더 탐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죠?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찾아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순자 씨를 물어보니까 저희 40년 고객이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40년 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수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해서 그 전두환 손자 요즘 전우원 씨 모르세요? 그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치과 의사가 아주 그 전우원 씨에 대해서 못돼 먹은 놈, 정신 이상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아주 헛소리 한다고. 네, 치과 의사 부분들에 대한 그 본인의 기억은 그 정확한 거죠. 저희 치과 의사. 네, 거기 스님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스님도 자주 많이 왔다고. 치과에. 네, 스님분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럼 이순자 그 할머니하고 다 인연이 있는 분입니까? 그럼? 아무래도 불교 신자시고 아무래도 조사하신 바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물론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조사를 해도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치과 의사분이 그 뭐 전우원 씨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안 좋은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 치료를 하고 나서 턱 관절 장애가 생겼거든요. 그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앞관절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도 대부분 다 이순자 씨에 의해서 좀 반간드적으로 거기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아무도 거기 치과 안 다니세요. 아무도 안 다니시고 다들 싫어하십니다. 저희 이제 우원 씨가 커밍아웃 한 이후에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말씀 못 드리는 취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해당 당사자들은 우원 씨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원 씨는 로열 패밀리잖아요.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의 가족이니까 일종의 왕족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원 씨는 그분들을 기억하기 좀 힘들고 워낙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지금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원 씨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지. 지금 나 금방 돌팔이라고 했냐. 그러고 따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전원 씨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 제보를 하신 분, 그 고모보살의 존재를 제보하신 분이 추가로 저희한테 이제 그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을 해주신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백담사에 넘어가게 된 이제 그 자신의 빌딩을 조금 대신 비자금으로 좀 사달라 이렇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난 뒤에 그 연희동에서 경호원을 보내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원이 찾아오기 전에 전두환 일가로 보이는 한 여자가 꼬마를 데리고 한번 자기 집에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마가 혹시 전원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원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기억에 백담사에서 이순자 씨를 만난 게 이분이 이제 기억을 수정하다 보니까 95년도 12월 달에 만났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 뒤에 경호원이 찾아오기 전에 이제 꼬마 손을 데리고 찾아왔던 여자분님이 시기가 96년쯤 되는 것 같아요. 96년 초나 95년 말인데 꼬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원 씨는 96년도에 태어났죠? 네, 맞습니다. 1월 23일. 그러니까 96년 며칠이요? 몇월 며칠? 1월 23일이요. 1월 24일. 아니 이거 너무 그거 개인 인적 팬클럽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 전우원 씨는 9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또 가족분들도 지켜봐서 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긴 할 텐데 96년도에 그 한 여성이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누군가 해줬는데 그게 혹시 누굴까라고 하는 거 본인은 대충 어렴풋이 좀 짐작이 됩니까? 아무래도 증언을 해주신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 전두환 일가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바로 직계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제 뭐 이렇게 전재국 씨나 뭐 이런 저희 가족분들이었다면 사촌 형님이신 전우석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88년생이시기 때문에 95년도 때면 어린아이 88년이면 한 8살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고모보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우원 씨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고모보살이라고는 못 들어봤죠. 고모보살이라고. 네, 저도 원래 옛날부터 종교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희동에 그 할머니를 보러 또는 할아버지를 보러 스님들이 많이 왔다 그랬죠? 항상 그 불교 신자셨고 또 절에도 오래 계셨고 스님분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이 이래도 되나 뭐 그런 인상을 아까 갖고 계셨다고 그러던데 스님들 하면은 그냥 그 산속에서 이렇게 그 서문을 하고 그러신 줄만 알았는데 그 연희동에 찾아온 스님들은 너무 좀 세속적이었다고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오실 때 뭐 선물을 사오신다던가 뭐 등등 저도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받으시거나 이런 걸 보지 못했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거여서 네, 제가 이 절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를 아시죠? 네, 저희가 그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남양주의 금선사라고 하는 곳, 그 고모보살이 95년도, 6년도에 우리 제보자 전직 국립무용수와 함께 그 찾아가서 절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절터, 그 절터에 가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6만 평 정도 되는 절을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 그 사찰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승려를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 절을 전두환 단순히 이제 그 제보해 주신 분 제보자 말 말고 우리가 그 절을 전두환 비자금이 은닉한 곳으로 의심을 하는지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전두환 비자금 추적 관련해서 우리 전우원 씨가 저희 더탐사 취재진과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계속 도움 주실 거죠? 우리 당연히
제가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기억도 중요하지만 본인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전우원 씨 이제 어머님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우원 씨가 이제 어머님도 꼭 같이 용기를 내서 우리 역사의 비밀을 그리고 그걸 진상을 드러내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전우원 씨 그리고 그 어머님 위해서도 한번 좀 큰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